그저 밝고 친절한 성격인지 아니면 나에게 구체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맞아요. 이거 중요하죠. 남자분이시죠? 그 상대방 여자분이 되게 밝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잖아요. 때로는 막 웃어주시고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근데 그게요, 많은 이유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친절하게 리액션을 해주는 걸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생활인 경우도 있거든요. 나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성적인 호감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게 사회성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 친구가 나한테 먼저 말을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하고 저 사람이 리액션하는 빈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그 자매도 먼저 말을 많이 하고 나에게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 주느냐, 말을 많이 거느냐, 이 빈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 관계에 대한 능력이랄까요? 관계를 맺는 능력,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은 그냥 사회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형제님들이 이성적인 호감으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친절하게 웃어준다고 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슬프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서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카톡이나 DM으로만 연락하는 사이예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는 처음으로 둘이서 밥 먹기로 했고요. 카톡이나 DM 누가 먼저 하세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답장이 오는 그 답장 텀. 그게 여자분한테 좀 빨리 오세요. 빨리 오면 그거 되게 희망적이에요. 사회성 발휘하면서 리액션과 미소 진짜 찐 인정합니다. 맞아요.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형제님들이 여기에 많이 또 마음이 아프지만 희망을 가지셨다가 상처를 받으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약간의 친절에 너무 나의 마음을 다 주지 말고 막 미래를 그리거나 모든 기대를 거기다 다 걸면 안 되고요.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갑자기 커져버리면 나만 나중에 힘들어져요. 올해 승진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습니다. 종종 오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을 일 때문에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승진하셨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새로운 업무니까 더 긴장이 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쵸? 긴장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실 거예요. 또 승진도 잘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도 조금 있고, 그리고 저도 뭔가 일을 잘 못하거나 망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극복이 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내가 성공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좀 많이 담대해졌어요. 막상 엄청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제가 걱정했던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조그만 실수라도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근데 저희 같은 성격이 또 장점이 있어요. 꼼꼼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또 일처리 같은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잘해요. 너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정도의 불안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불안은 업무 수행과 또 자기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자매들이 훌륭한 스펙은 기본이고 그 위에 믿음도 좋은 사람을 원한다고 하시더군요. 크리스천 데이트 어플도 깔아서 도전하고 있지만 만남이 쉽지가 않아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배우자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쵸, 당연하죠. 이거는 제가 요새에도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교회 자매들이 믿음도 보고 스펙도 본다.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자를 볼 때 외모도 보고 믿음도 같이 보는 것처럼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라는 건 믿음만 좋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 나의 인품이나 됨됨이나 인성이나 삶의 건강한 태도로서 그게 꼭 어떤 연봉이나 직업 이런 스펙이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청년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지금 우리 나이에 다 갖출 수 없다. 지금 다 완벽히 갖춘 사람은 사실 만날 수가 없죠. 그래봤자 뭐 결혼 정년기 20, 30대 그때 나이에 이미 다 갖추고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성장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삶을 정말 건강한 태도로 살아가고 잘 읽어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해서 인생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만한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절대 어느 한쪽만 편들지 않아요. 형제님들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자매님들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각자가 정말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테파님 당연한 거긴 한데 그 기준이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이 다른 게 문제죠 항상.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요 막 그렇게 엄청 대단한 걸 바라시는 거는 또 보면 아니세요. 뭐 의사 직업, 뭐 사자 직업을 뭐 꼭 바란다거나 대부분이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보면 막 직업이 아주 그렇게 특출나게 좋지 않고 연봉이 또 아주 특출나게 높지도 않고 평범한데 예쁘고 성품 좋은 자매들이랑 결혼해서 사시는 남자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남자분들을 자세히 보면 저렇게 결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굉장히 매력이 있고 남성으로서 느껴지는 이성적인 그런 어떤 매력들이 있고 자매님들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만 보고 결혼을 결정을 하시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잘 찾아보면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자매님들도 사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강의 가면요 자매님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제 남자의 뭐 학벌 아니면 뭐 금수저 집안인가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가 금인가를 봐라. 형제님들도 자매님들 볼 때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강의 때 우리가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사랑 말고 너무 많은 게 들어간다. 너무 많은 계산이 들어간다. 심리학 연구에 보면 일단 최저 생활 수준만 보장이 되면 그 이후로는 물질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결정하는 건 어느 정도의 생존이 보장돼 있다는 가정하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그 시간, 그 관계, 그게 정말 큰 행복을 주거든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집안이 기독교가 아니라 차인적이 많아요. 솔직하게 안 믿는 집안이라 얘기해야 될지 애매하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저는 사실 집안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보통 보면 이제 결혼할 사람을 볼 때 그 집안의 부모님을 봐라.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믿음의 집인지를 봐라. 이런 말씀을 특히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전 아닌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은 막 목사님이시고 막 이런데 그 자녀분은 정말 딴따라 믿음?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봤고 부모님께서 안 믿으시는데 정말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괜찮고 믿음도 정말 모태신앙인 분들보다 훨씬 더 굳건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봐서 진짜 집안 좋고 부모님 인품 좋고 믿음 좋은데 또 아닌 자녀는 아닌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게 모든 경우에 100%다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안타깝네요. 사람만 보셨으면 전 진짜 좋겠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 저 집안이 이제 기독교가 아니면 내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부모님이랑 별개로 사시는 분도 많아요. 부모님은 정말 좀 이렇게 아니신 분들인데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데 자식이 그 부모를 반면교사 삼아서 완전 반대로 잘 사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진짜 이거 케바케라서
그 소개팅을 해서 만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서로 좋아하지 않고 어떤 그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서로 이제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나 호감이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의 객관적인 프로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이후의 관계로 진전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확실히 자연스러운 만남이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뭐 집안이라던가 이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 남자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조금 걸리는 조건이나 이런 게 막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전에 그런 정보가 이제 들어가니까 좀 망설이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애초에 그렇게 크리스천 데이트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부모님이 전도하고 교회 다니면 만나주겠다는 자매를 만났는데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한 번에 빠른 시간 내에 되냐고요. 가족 전도가 진짜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정말 이 남자 사랑하고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내가 같이 전도하는 거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이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어떤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나를 커트하기 전에 나에게 빠져들게 만드세요. 완전 콩깍지가 씌워버리게. 이성적인 매력으로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빨리 결혼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랫동안 알콩달콩 사이좋게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조금 뭣도 모를 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정말 사랑만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 결혼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런 것들 되게 잘 극복하면서 잘 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형제고 친한 친구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멘탈이 좀 약한 편이에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백을 많이 받고 깜짝 놀라서 거절하면 고백한 형제들이 오히려 헐뜯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교회 다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계속 하나 봐요.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가요? 고백을 해서 거절을 당하면 당한 건데 왜 헐뜯을까요? 죄송해요. 오늘 한숨 너무 많이 쉰다. 우리 그 자매님이 이제 멘탈을 지키시려면 교회에서 웃어주시지 말고 절대 여지를 주지 마세요. 어쩔 수 없다. 일부러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막 웃어주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쟤도 날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적당히 선을 잘 그으세요. 사실은 고백을 해서 될 것 같으니까, 승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쟤는 고백하면 안 받아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이제 쟤는 고백하면 내가 100% 차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시크하게 도도하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몇 번이나 얘기해도 무시하고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네요. 아니 왜 그러는, 이거 사역자분들 아세요? 이 정도면은 좀 사역자분에게 알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뭐 스토킹 아니에요? 이러지 맙시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계속 싫다는데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알고 계시는데 실족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뭘 조치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가 이 자매님이 실족하시겠는데요. 무섭다고 하면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냐, 지금 범죄를 하고 계신데? 아니 싫다고 하는데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스토킹은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요. 여자랑 남자랑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덩치 차이도 있고 근육량도 차이가 있는데 계속 쫓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트라우마 생긴다니까요.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정말 오늘 소수정예로 재밌게 많은 또 안타까운 얘기들을 했는데 다들 정말 좋은 인연들 만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뭐 썸이나 연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여기 위에 화분들 많거든요. 이거 화분들 날 따뜻해지면 밖에 내놓으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힘내시고 평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하고 항상 응원할게요.